안녕하세요. 걷기 119 안광욱입니다. 걸음은 제대로 걸으면 명약, 잘못 걸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하죠. 오늘은 그동안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한 비대면 보행 분석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의 보행 문제를 분석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대면 보행 분석이 편리하긴 하지만 시각적 관찰만을 토대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상당한 가능성 또는 추정 정도로 이해하시고 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보행 분석을 해드릴 분은 47세 여성 주부시고요. 평소에 발목을 잘 접질리신다고 합니다. 신청 사유로 한 6가지 정도의 증상을 말씀하셨는데, 발바닥에 심한 열감을 느끼고 종아리에 터질 듯한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걸을 때 골반에도 통증이 있고요. 또 걷는 중, 또 걸음 후에 심한 피로감과 또 몸이 붓는 증상이 있다고 하시고, 또 좌우 다리의 균형이 잘 안 맞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걸을 때 한쪽으로 몸이 기우는 느낌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이러한 증상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발생했는지 지금부터 이분의 자세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세 분석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 있는 자세와 보행 자세인데, 보행 분석에 서 있는 자세를 같이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 있는 자세는 걷기 자세의 준비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 있는 자세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분이 걸음이 어떻게 걸어질지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서 있는 자세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서 있는 자세의 앞면을 먼저 보시면 어깨가 수평인지 또 골반이 수평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옷의 색깔 때문에 골반은 잘 확인이 안 되지만 어깨는 높낮이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상으로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에 비해서 거상 위로 올라갔고요. 오른쪽 어깨가 약간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깨의 문제는 또 손끝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왼쪽 손끝에 비해서 오른쪽 손끝이 지면 쪽으로 좀 더 내려와 있죠. 따라서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하향됐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손등을 보시면 왼쪽 손에 비해서 오른쪽의 손등이 앞면에서 더 넓게 관찰이 됩니다. 이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안으로 회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깨에 불균형이 있고, 따라서 골반의 불균형도 의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 관절 자체가 내회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후면을 보겠습니다. 후면을 보시면 앞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은 문제가 좀 더 확인이 되는데, 바로 다리입니다. 양쪽 다리를 보시면 무릎 내측보다 발 내측이 훨씬 바깥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좌우측을 비교할 때 좌측이 무릎이 안쪽으로 휘어 있는 것이 좀 더 확연하게 보입니다. 이런 현상을 내반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용어로는 X형 다리라고 하죠. 그래서 오른쪽보다 왼쪽이 약간 X형의 현상이 좀 더 두드러지고요. 이런 경우 체중은 X형 다리가 심한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측면을 확인할 텐데요.
측면을 보시면 배를 앞으로 내밀고 있는 그런 자세인데, 배가 앞쪽으로 나온 게 복부 비만 때문만은 아니고요. 바로 허리가 과전만, 그러니까 허리, 척추, 그러니까 요추 부위가 앞으로 많이 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추, 측면선상에서 선 자세를 평가할 때 요추의 과전만이 심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의 손끝을 보시면 오른팔의 손끝이 몸통을 벗어나 있는 것이 확인이 되죠. 이것 또한 어깨가 내회전 안으로 말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정면의 사진에서의 자세와 또 후면 자세의 사진, 그 다음 측면에서의 사진상으로 몸의 불균형이 갖고 있는 몸의 불균형 상태인 것이 확실하고요. 이런 상태에서 워킹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본인의 문제를, 그러니까 서 있을 때 골격에서 나타나는 불균형이라든가 또 근육의 긴장, 척추의 전만, 이런 현상들을 걸을 때 이것을 교정하는 자세로 걷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이러한 문제를 강화시키는 자세로 걷는다는 것이 이 걷기의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신체 정보를 머릿속에 넣고 이번에 걷는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앞뒤로 걷는 모습을 보시겠는데요. 앞으로 걸으실 때와 뒤로 걸으실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걸음을 평가할 때는 전체적으로 먼저 눈에 걷는 모습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한 부위씩 구체적으로 걷는 모습을 이제 뜯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걷기 전면에 어깨를 보시면 어깨 근육에 힘이 안 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움츠러든 상태에서 그냥 걷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어깨를 수축한 상태에서 걷기를 하게 되면은 앞팔이 그 관절의 구조 기능으로 볼 때 팔이 앞으로 올 때는 살짝 팔꿈치가 구부러져야 되는데 앞팔을 그냥 편 상태로, 그러니까 팔꿈치가 펴져 있는 상태로 앞으로 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팔이 옆으로 스치는 게 아니라 팔을 옆으로 벌리죠. 그러니까 손끝이 몸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끝이 외전되어 있다 는 것이고요. 뒷모습에서 보시면 왼발로 체중을 딛을 때 왼발로 체중을 딛는 순간에 발목이 안으로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때 왼쪽 발목이 안으로 쓰러지면서 왼쪽 무릎 또한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발목이 안으로 쉬면서 무릎이 내반슬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뒤에서 보시면 이제 팔을 스윙하는 느낌이 좀 더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팔을 뒤로 갈 때 크게 몸에서 밖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보이고요. 또 앞으로 스윙하는 손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손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결국 팔을 좌우로, 그러니까 외전 내전식으로 흔들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걸을 때 앞뒤면에서 발목이 내전되고 그 다음에 무릎이 내전되는 그런 X형 다리의 보행 형태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측면을 보겠는데요. 이제 측면을 보시면 걷는 모습의 측면을 보시면 전후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팔을 앞으로 뻗을 때도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쭉 뻗어서 앞으로 흔드는 게 보이시고요. 팔이 뒤로 가는 모습이 거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간 스윙 폭과 뒤의 스윙 폭이 대단히 불균형이다. 그러니까 팔이 뒤쪽으로 가지 않는다. 보시고, 그 다음 뒤꿈치를 디딜 때 발끝이 들려있는 각도, 그러니까 발등 쪽으로 발목을 굴곡시키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뒤꿈치를 디딜 때 3단 보행을 정확히 하지 않는다. 발등을 충분히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바닥을 지면으로 내려올 때 매우 발등을 충분히 들지 않고 순간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발바닥의 충격이 크다. 터벅이 걸음을 걷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걸을 때 충분히 장단지 근육을 늘려서 걸으면 보폭이 늘어나죠. 근데 이분은 상대적으로 보폭이 좁고 장단지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걸음을 걷습니다. 그래서 하체로 내려온 혈액이 걸을 때마다 장단지 근육이 그 혈액을 쫙 올려야 되는데 그러한 기능을 장단지 근육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걸을 때 하체로 내려온 혈액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하체에 충혈된 상태로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열감이 발생하고 또 다리의 피로와 또 팽창으로 인해서 터질 듯한 통증을 느끼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분을 어떻게 걸음을 교정해야 될까요? 자, 문제점에서 그 해결법이 다 나왔는데요. 상체부터 보면은 어깨의 근육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스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자꾸 의식적으로 확인하시면서 걸으셔야 되고요. 다음 팔을 스윙을 할 때 몸통에 붙여서 스치듯이 전후로 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갈 때는 팔꿈치가 살짝 구부러지도록 스윙을 하시고 뒤로 이동할 때는 몸통에 붙여서 스치어서 뒤로 이동하면서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좀 더 뒤로 후방 쪽으로 스윙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하체로 내려오면 발끝을 11자로 한 상태에서 보폭을 넓히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장단지 근육을 조금이라도 걸음 중에 스트레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보폭을 늘릴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폭을 늘릴 때 뒤꿈치가 지면에서 많이 들리게 되면 장단지가 수축하기 때문에 뒤꿈치를 지면에서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뒷다리의 보폭을 넓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앞발은 3단 보행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발등을 뒤꿈치가 착지하는 그 순간에 발등을 지금보다 좀 더 발등 쪽으로 들어 올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X형 다리, 발목이 체중을 지지하는 순간에 발이 뇌회전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인데, 이것은 좀 걷기 중에 해결하기가 좀 어렵고요. 평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조금 적용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 운동법이 있는데요. 왼쪽 다리에 발이 내측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무릎이 안쪽으로 내전되지 않도록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이 봉공근이라는 근육과 박근이라는 근육인데, 일단 그 봉공근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봉공근은 제기차기 아시죠? 제기차기 운동이
봉공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로 제기차기 훈련을 평소에 충분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전근, 박근은 내전근 운동을 할 때 박근의 근력도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전근 강화 훈련법은 여러분들 인터넷에 또 유튜브에 많이들 올라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전근 강화 운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목이 내회전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저희가 솔루션으로 활용하는 콩콩이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바닥의 아치를 강화시키는 강화 훈련인데요. 한 5cm에서 7cm 정도의 블록을 이용해서 그 블록 위에 앞꿈치만 올린 상태에서 뒤꿈치를 상하로 리듬을 타서 상하로 움직이는 그런 운동법입니다. 이 운동법을 평소에 1분 이상 하루에 3회 내지 한 5회 정도 반복하시면 발바닥이 아치가 강해져서 체중을 지지하더라도 아치가 내려앉지 않고 발목이 안으로 회전하는 그런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행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걷기는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걷기는 치유며 여러분의 품격입니다. 감사합니다.